안녕하세요. 속편한TV 현일식입니다. 오늘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약, 효과도 좋지만 그만큼 부작용도 많은 약, 바로 소염 진통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스피린, 브루펜, 에드빌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죠? 염증을 가라앉혀주고 통증을 잡아주는 소염 진통제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약이지만 생각보다 부작용이 많습니다. 주로는 가벼운 부작용이지만 아무 생각 없이 드셨다가 큰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소염 진통제를 반드시 잘 알고 주의해서 드셔야 합니다. 알면 약이 되고 모르면 독이 되는 소염 진통제. 오늘 영상에서는 어떤 분들이 주의해서 드셔야 하는지 설명해 드리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소염 진통제의 부작용을 미리 예방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건강검진 상담할 때 아무 증상이 없었는데도 위 십이지장에 궤양이 있거나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그 원인 중 상당수가 무분별한 소염진통제 복용이 원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중에 지금까지 소염진통제 한번 안 드셔본 분들은 아마 없으실 텐데요. 두통, 치통, 생리통 등 몸 어딘가가 아플 때 약국에서 손쉽게 사드시기도 하고, 허리나 다리 관절이 안 좋은 분들은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매일 드시기도 할 거예요. 하지만 소염진통제는 반드시 환자 각자의 상태에 맞춰서 적절한 소염진통제를 딱 필요한 만큼만 사용해야 하고, 장기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의사의 진료와 처방에 따라서 복용해야 합니다. 진통제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우선 크게 마약 성분이 있는 마약성 진통제와 마약 성분이 없는 비마약성 진통제로 나눕니다. 강한 진통 효과가 필요할 때는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고 의사 처방이 꼭 필요하지만, 비마약성 진통제는 중독성이나 의존성이 없기 때문에 의사 처방 없이도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어요. 비마약성 진통제는 열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는 해열 진통제,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소염 진통제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약은 바로 소염 진통제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비스테로이드 소염제인데요. 스테로이드는 아니지만 염증을 가라앉혀준다는 의미에서 비스테로이드 소염제라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용어인 소염진통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는 대표적인 소염진통제는 브루펜, 이부펜, 에드빌, 탁센, EGN6, 아스피린 등이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타이레놀, 펜잘, 개보리는 소염진통제가 아닌 해열진통제 계열의 약들입니다. 이 외에도 의사 처방이 있어야 복용할 수 있는 많은 소염진통제들이 관절염 치료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염진통제의 대표적인 부작용과 어떤 분들에게 이런 부작용이 잘 생길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염진통제의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은 바로 위장관 부작용입니다. 약 복용 후에 속이 쓰리고 소화가 안 된다고 부작용을 호소하시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대부분 소염진통제 때문입니다. 소염진통제를 복용하는 사람 10명 중에 많게는 6명이 속쓰림이나 소화불량을 호소하고, 무려 10명 중에서 2~3명은 위 십이지장 궤양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더욱이 100명 중에서는 한두 명이 위장에 구멍이 나는 천공이나 출혈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장질환의 부작용 위험성이 높은 사람은 이전에 위 십이지장 궤양이 있었거나 65세 이상인 분들, 고용량의 소염진통제를 드시는 분들, 현재 아스피린이나 스테로이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 부정맥이나 뇌경색, 협심증 등으로 항혈소판제나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
헬리코박터균 감염이 있는 분들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약국에서 파는 소량의 소염 진통제도 가급적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의사의 진료를 먼저 받고 처방을 받아야 하는데요. 위장관 합병증 위험성이 높은 분들에게는 부작용 가능성이 낮은 소염 진통제를 처방하고 동시에 합병증을 예방하는 위장약을 같이 처방하기 때문입니다. 간혹 심혈관 질환 예방 목적으로 자가로 아스피린을 구해서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작은 용량의 아스피린이라도 위장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은 분들이라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에 아스피린 복용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헬리코박터균 감염이 있으신 분들 중에 소염 진통제를 장기 복용해야 한다면 약 복용 전에 헬리코박터균 치료를 먼저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다음은 소염 진통제의 심혈관 부작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염 진통제는 심장이 기능을 못하는 심부전, 고혈압, 심장을 먹여 살리는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협심증,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소염 진통제를 드시면 이러한 부작용이 대략 1.5배에서 2배가량 잘 생긴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바이옥스라는 소염 진통제는 심근경색의 발병률을 4배 이상 높이는 것으로 밝혀져서 이미 시장에서 퇴출된 바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의 부작용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고혈압, 고지혈증, 협심증, 부종이 있거나 과거에 심근경색, 뇌혈관 질환을 앓은 분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 요인이 있으신 분들은 소염 진통제를 자가로 구매해서 드시기보다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심혈관계 부작용 위험성이 가장 낮은 소염 진통제를 드셔야 하고 최소 용량을 최소 기간만 복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콩팥 합병증입니다. 소염 진통제는 콩팥으로 가는 혈액량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콩팥 기능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기능이 떨어지는 급성심부전은 소염 진통제를 끊으면 원상 회복될 수 있지만 만성심부전은 약을 너무 오래 드셔서 콩팥이 이미 많이 망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약을 끊어도 원상태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주로 고용량으로 장기 복용했을 때 콩팥 합병증이 생기기 때문에 오랫동안 통증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복용해야 하고 정기적인 혈액 검사로 콩팥 기능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콩팥 기능이 나쁘다고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요, 어떤 이유로 병원에서 처방을 받던지 간에 처방을 받기 전에 반드시 의사에게 자신의 콩팥 기능이 나쁘니까 감안해서 약을 지어달라고 꼭 말씀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소염 진통제의 중요한 3가지 부작용, 위장, 심혈관, 콩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외에도 알레르기 반응이나 간독성과 같은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간혹 발생하기 때문에 약 복용 후에 이상 반응이 나타난다면 즉시 병원에서 진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몸은 아픈데 약을 안 먹고 버틸 수도 없고 먹자니 소염 진통제 부작용이 걱정되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소염 진통제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가벼운 통증에는 소염 진통제 말고 해열 진통제를 드세요. 앞에서 제가 진통제의 종류에는 마약성과 비마약성, 비마약성 진통제에는 해열 진통제와 소염 진통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가벼운 두통이나 근육통에는 해열 진통제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열 진통제가 소염 진통제보다는 진통 효과가 약하긴 하지만 위장 부작용이나 심장, 콩팥 부작용이 거의 없는 만큼 비교적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 알려진 해열 진통제는 성분명은 아세트아미노펜, 제품명은 타이레놀인데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약이라면 꼭 타이레놀이 아니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아세트아미노펜 한 알 500mg 기준으로 하루 6알까지는 부작용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둘째, 손이나 팔꿈치, 무릎이나 발목처럼 겉으로 만져지는 관절 부위 통증은 붙이거나 바르는 소염진통제를 사용해 보세요. 먹는 소염진통제보다 붙이거나 바르는 소염진통제가 전신에 미치는 영향이 적기 때문에 부작용도 적고 효과적입니다. 짧은 기간 소염진통제 사용이 필요하다면 붙이거나 바르는 약을 사용하시길 추천해 드리고요. 다만 붙이거나 발랐더니 피부가 부풀어 오르거나 가려움증이 생기는 부작용이 나타나면 사용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셋째,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3일 이상 지속되면 의사의 진료를 받고 처방에 따라 약을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연세가 65세 이상이거나 과거에 위 12장 궤양을 앓으셨던 분들, 현재 아스피린이나 스테로이드, 항혈소판제나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 헬리코박터균 감염이 있는 분들,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거나 심장, 간, 콩팥이 안 좋은 분들은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받고 자신에게 맞는 약을 처방받아 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약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게 되면 국가에서 피해 보상을 해주는 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하거나 장애 또는 질병 피해를 입게 되면 유족과 환자에게 피해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널리 알려지지 않아서 환자는 물론 의사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시청자 여러분 그 누구도 약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는 일은 없어야겠지만 혹시 주변에서 약 부작용으로 고통받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런 정보를 알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다만 전문의약품이나 일반의약품이 아닌 한약이나 영양제 등은 해당이 없고 환자가 복용법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부작용 등은 보상범위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분은 먼저 주관부서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와 전화번호는 아래쪽에 남겨놓을게요. 아스피린이 발명된 이후에 소염진통제는 많은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구해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효과는 높이면서 부작용은 줄인 소염진통제를 계속 연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누구나 안심하고 쓸 수 있을 만큼 안전한 소염진통제는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소염진통제는 효과는 겉으로 금방 나타나지만 부작용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부작용이 많습니다. 더구나 의사 처방 없이도 손쉽게 구입해서 복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소염진통제를 더욱더 건강하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편해야 속도 편안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속 편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매주 업데이트되는 속 편한 건강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